존은 아내의 정신질환에 대해 그의 개인적인 삶보다 훨씬 더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5년에 존의 이웃 중 한 명은 페이스북에 비디오를 게시하였는데 존이 약물 유발 정신병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그는 약물이 변경되었으며 개미가 몸에 기어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에는 개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I think Mark is coming. I had him try to get in touch with me again to make sure. Is that okay? Huh? My ants fight me. There's ants all over me. He was letting there's ants on you? There's no ants on you though. It's just, maybe that's how you feel, but there's none on you. There's none on the grass. What kind of medicine do they have you on? Well, let me know if I can do anything. Okay, I think he's. Here's some water, JP. You want some water? Okay, you want to try to sit up? You want to try to sit up, or you want to put it to your mouth, or what? I'll be out in a few minutes if you need it. Okay. 비디오를 게시한 타이라는 남자는 그의 게시물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남용한 약물의 맛을 보는 거죠. 당신이 강단에 서서 당신의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불쾌한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해온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야기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아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당신을 만날 때까지는 말이죠. 긴 게시물에서 타인은 존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끔찍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합니다. 긁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이 무자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당신은 지역적으로 약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몇은 기독교적인 일이라고 믿고 목소리를 내지 않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기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라고 썼습니다. 존의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의 비행, 음주운전, 폭행으로 형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그가 19세였던 1998년 2월에 발생했습니다. 머틀비치의 브라이드 크릭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고 도로 폐쇄 표지판을 무시한 채 존은 은색 S10 픽업 트럭을 타고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존은 차량의 번호판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였고 차량 속도를 높여 19세 여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가 차에 본닛에 매달려 있었고 존은 약 0.1km를 주행한 후에야 속도를 줄여 그녀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존에게 4년형을 유예하고 3년의 집행유예와 500시간의 사회봉사, 법원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존은 이 유죄 판결에 대한 사면을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일부 뉴스 매체는 존과 그의 아내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존이 솔리드록 교회에서 수지 스키너라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미카의 사망 4일 후 존과 함께 마가리타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고 그녀는 존과의 연애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직 회원들과 존과 미카의 친구들은 이 관계가 공개적이었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존의 전 부인인 앨리스는 그녀의 전 남편이 성적 중독이 있으며 교회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소년 중 한 명이 이제 성인이 되어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고 존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존은 솔리드록 교회 목사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교회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미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기록한 상세한 일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가 교회를 위한 기부금을 훔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월 중순, 존은 케냐에서 개인 계좌로 거의 $2,000를 이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미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미카도 이 기부금 스캔들에 연루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존의 스캔들에 그녀를 연루시키는 것이 그가 그녀를 통제하려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카의 사망 이후 존이 미카의 소지품을 수집하기 위해 그녀가 살았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경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날 그의 의도가 일지를 포함한 문서들을 수집하려는 것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카의 여동생 시에라가 그녀의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은 그녀의 변호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The mounds of paperwork that I have is incredible. She collected a lot of things. She kept a notebook. I have boxes of journals, which, by the way, he's made 100 phone calls looking for, as I understand. And he is constantly trying to stay in front of this. 미카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검시관이 발표한 후 로빈슨 카운티 경찰은 보고서, 타임라인, 비디오 감시 및 기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미카가 살던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녀가 사망한 날인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13분에 집을 나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11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카는 혼자 있었고 몇 분 후 다시 나가서 머틀 비치의 딕스 폰샵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에는 그녀가 차에서 내려서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가게에서 정오가 지나서 미카는 권총을 구매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검색 기록에는 국가공원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공원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주유소에 들러 음료를 구입했고 영수증이 그녀의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게의 보안 카메라 영상은 그녀가 다시 혼자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카는 주립공원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카는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Robeson County 911, what'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Hi, are you able to trace the location of my phone? Let me see. You don't know where you're at? And National Park. I have my location on, I think, on my phone. Find my phone is on. I don't think you are in Robeson County. Are you at the Lumber River State Park? Yeah, that's where I am. Tell me what's happened. I just want my family to know where to find me. 미카가 운영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녀가 지금부터 할 일에 대한 의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족이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배경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남자가 그녀에게 전화를 거짓말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통화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미카의 것이 아니라 존의 계획의 일환으로 AI가 생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살인 음모론이 퍼지고 있으며 일부는 존을 총격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존이 위치 데이터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다른 동료와 휴대폰을 교환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존이 범인이라는 주장을 하려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가 총에 맞기 전날 밤, 존은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찰스턴에서 열린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목격자들이 주말 동안 그가 이 이벤트에 참석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번호판 인식기가 찰스턴까지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그의 트럭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그가 여러 명과 함께 이동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카가 사망했을 때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총격을 가한 사람일 수도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존은 솔리드록 교회에서 미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I can't even, if I had 10 hours a day,
that wouldn't be enough time to tell you all the great things about her and what it was like to be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her. I still can hear her voice, and I can still picture her just walking in the front door. And she was a great stepmom. In fact, she did so much work with the kids all the time. She was the one that would always help pick them up from school and get their food. And she'd take Salem, my daughter, all the time to get their nails done or to go to Lululemon or all these special girly things, And I appreciated that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Not once did she ever complain about me having 5 kids. And this was my favorite parody that she did. 로빈슨 카운티 보안관 버너스 윌킨스가 발표한 보고서는 불행히도 루머와 음모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수집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실일 수 있지만 증거는 매우 명확하고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슬프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증거는 불신을 받으며 추가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로는 미카가 총을 구입할 때의 카메라 각도에서 그녀의 손에 있는 작은 십자가 문신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보안 카메라 영상의 타임스탬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방서 통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솔리드록 교회 지도자들은 괴롭힘 전화와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검시를 수행한 부검인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립공원의 낚시꾼인 조니 제이콥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러 뉴스 매체에 출연했습니다. 이 이론이 퍼질수록 비난과 온라인 학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는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온라인에서 살인 및 기타 학대 행동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이 발송하였습니다. 미카는 두 번째 독립부검이 수행되기 전에 화장되었습니다. 북캐롤라이나의 표준 관행에는 간극이 있는 것 같으며 미카의 가족은 이로 인해 부검이 불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학 검사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는 즉시 화장을 추진했으며 가족이 이를 동의할 때까지 미카를 볼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I believe that it was all staged. I believe that the whole thing was premeditated. I believe that the narrative was established by Junior all the way through. Before there was a release, like the day we were notified, he was already saying, she did it, she did it. Why would you do that if you don't have all the information yet? Why would you not be grieving and just, he has not shown any remorse, no grief. He shows nervousness. He shows guilt. He shows, that he is hiding something. 미카의 가족들은 인터뷰에서 사건 전체가 계획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존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소식을 들은 날, 존은 이미 그녀가 자살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책감도 슬픔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존의 과거에 대한 폭로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해명의 외침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캐롤라이나는 FBI의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했지만 수사 보고서가 마감된 상태에서 FBI 요원들이 조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미카 밀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